자, 이번엔 레슨 2의 동명사 구호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making errors라고 나오는 건 뭐 실수하는 것 이러면 될 거고요. natural part,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언어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chewing gum in public이라고 할 때 in public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껌을 씹는 건 뭐라고 여기지만 아주 예의 없는 걸로 여겨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세 번째는 깨닫고서 내가 아주 유명한 작가라는 걸 알고서 몇몇 사람들이 나의 서명을 원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후회하는 거죠. 사람들이 종종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은 것. 진지하게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걸 during their school days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걸 종종 후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명사 뭐 따로 길게 설명할 건 없으니까 바로 이제 해석 연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문장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문장 어렵지 않죠? 앞에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reading, watching videos and listening으로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독서, 그 다음에 책 읽기, 그 다음에 비디오 보기, 그리고 listening to other thought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이런 것들이 contribute to라고 하면 얘가 보통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이게 더 확고한 이해, 더 단단한, 더 확실한 이해가 되겠죠. 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에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뭐 기여한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기여한다, 공헌한다라는 말이 내용을 한번 풀어봐요. 그럼 앞쪽에 있는 게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얘가 어디에 결과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가져오다, 낳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기여하다, 공헌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다음 2번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쉬운 듯 쉽지 않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일단 know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자, 근데 know도 동사잖아요. know도 동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목적어 대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They are giving. 자기들이 뭔가를 주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기부하고 있다, 주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건이라고 해서 그 다음 makes 자리가 동사겠죠. 자, 구나 절이 주어가 되면 단수예요. 그래서 동사로 단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kes them feel이 목적격 보호. 소위 make가 소위 사역동사여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쓰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feel good, 자기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regardless of라고 하면 뭐뭐와는 관계없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부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 문장 볼게요. promoting attractive image라고 할 때 promote라는 단어가 이제 동명사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건데 얘가 앞으로라는 말이 되고요. 뒤에 mot라는 말이 움직이다라는 말인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우리말의 한자어로 치자면 나아갈 진짜 정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건데 아주 많이 쓰이는 뜻이 그야말로 위치, 자리 따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도 쓰이고 그래 전진시키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고 보니 프로라는 전자가 프로에 해당이 되고 나아갈 진짜가 MOT에 해당이 되는 이런 단어예요. 자, 위치를 높이면 승진시키다라는 이런 단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해서 뭔가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건 어떤 판매 따위를 촉진시키는 것도 되겠죠. 자, 그래서 판매 촉진, 판촉이라고 부르는 걸 프로모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매력적인 이미지, 끝내주는 끌리는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 이러면 되거든요. 뭐에 대한 거냐면 자기 나라에 아주 끌리는 이미지를 멋진 이미지로 홍보하는 건 is not new, 새로운 건 아니죠. 자, 하지만 조건이 뭐에 대한 조건이냐면
뭐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조건입니다.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들이, 상황들이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죠. 최근 들어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드라마티컬하게 변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변하는 것, 이런 어감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leave라는 단어가 남겨두다, 뭐뭐한 상태로 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남겨두는데 일부 farmland를, 농지를 as 뭐로 남겨두는 거냐면 set aside로 남겨두는 건이라고 해서 여기가 동사가 되죠. 단어 모르면 포기하지 마시고 as를 알고 있으니까 set aside로 남겨두는 것, 자꾸 이렇게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 문장 구조에 강해집니다. 그러면 못 읽는 문장이 없어지고 단어 한두 개 좀 몰라도 읽는데 방해받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영어 공부를 조금 어려운 문장들을 갖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아는 단어로, 최악의 버릇이 아는 단어로 우리말로 글짓기를 해요. 근데 그 버릇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왜 그렇게 해석이 됐는지 그 문장을 정확하게 못 따지면 또박또박 읽어서 한 번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장 구조가 영어에 많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혼비 박사가 나누는 문장의 형식 보면 하위 구조까지 나눠도 69형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69형식이 한 10번씩 나와주면 690문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제 얘기는 구문 독해용으로 만들어진 책 한 권 1000문장 정도 들어있는 책 한 권이면 볼 것 전부 다 본다는 얘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권 정도는 또박또박 또렷하게 다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지문으로만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문으로 공부할 때 대신에 내가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문장 하나는 또박또박 해석을 하라는 거죠. 영어가 옛날에 아주 중요했을 때는 제가 한 지문에서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작은 공책에다가 손으로 옮겨 쓰도록 시키기도 했었거든요. 도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두꺼운 책 한 권, 두 권만 해보면 나중에는 앞쪽에는 모르는 문장이 꽤 나오다가 나중에는 모르는 문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한 500번, 600번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구문독해 책 하나를 만드는 거죠. 하고 나면 보통 중단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훌쩍 늘어나 있는 어휘력과, 당연히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봤으니 어휘력도 많이 늘었겠죠. 어려운 문장이었으니까 단어 수준도 높겠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막 상승 효과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요즘은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없어서, 뭐 3학년이면 특히나 뭐 수학, 과학 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라고 얘기를 잘 못하죠. 그리고 솔직히 영어 2등급 받아도 의대 아니면 대학 가는데 별로 문제 안 되거든요. 1등급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1등급을 받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한 게 너무 많죠. 최저 맞추기도 너무 좋고, 특히 논술 같은 거 생각하는 문과 같은 경우는 논술 생각할 때 영어 하나가 1이면 나머지 과목이 최저가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을 덤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2등급만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또박또박 정확하게 모든 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갑시다. 그래서 일부 농경지를 set aside라고 하면, set이라는 건 정확하게 뭔가를 정하는 거잖아요. put하고 차이가 뭐냐면, put은 그냥 놓기만 하면 put인데 set은 잘 놔야 set이에요. 느낌 차이가 좀 오세요? 예를 들어 set the apples on the table 이라고 하면 그 사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는 얘기가 된 거고, set이 아니라 put the apples on the table 이라고 하면 사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는 얘기인데, set the apples on the table 이라고 하면 사과를 탁자에 차려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이런 거 할 때는 set을 하는 거예요. 김밥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밥 먹는 김밥천국 같은 식당에는 수저가 put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가는 레스토랑들은 수저가 set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 천한 것들이 나의 위치를 넘보려고. 자, 그러면 그래서 set aside라는 거 그럼 딱 정해주는데 어떻게 챙겨두는 거냐면 옆으로 밀어서 챙겨두는 거네요. 그래서 set aside가 구동사로 쓰면 얘가 옆으로 따로 떼어두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동사는 이렇게 일단 외워두고 저축하다,
비축하다, 남겨두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1번 기본 뜻이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되는지를 익히려면 기본 뜻을 먼저 알고 얘를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저축하는 상황이면 저축하다, 그 다음 뭐 하는 상황이면 비축하다, 이런 식으로 따로 떼어두다라는 것에서 일단 출발을 하세요. 열 명사로 쓴 거겠죠. 따로 떼어둔 땅입니다. 쓰지 않고 보통 휴경지라고 하는데 국어로 잘 모르겠죠.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땅에 중요한 그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빨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가 잘 안 되니까 한 해씩 쉬기도 하거든요. 그걸 휴경이라고 합니다. 경작을 쉬는 거라고. 일부 팜랜드를 그래서 휴경지로 남겨두는 건 또한 방법이 되죠. 어떤 방법이에요? 캔으로 하면 좋겠다, 그죠? will도 물론 좋아요. 줄일 방법,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전반적인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언제? 그게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이라고 해도 되고요. 물론 단어장으로 외우면 1번에 바람직한이 나오지만 경제적으로 바람직할 때라고 하셔도 좋고 경제적으로 타당할 때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5번 문장 해보시죠. 강제로 당신의 아이들이 먹게 하는 것, 당신의 아이들을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강요하는 건 특히나 만약에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자, 무엇을 좋아하지 않냐면 접시 위에 올라 있는 것을, 플레이트 위에 올라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아이들에게 강제로 먹게 하는 건 is 동사가 되죠. 이거 완전히 counterproductive입니다 라고 했는데, counter라는 말은 반대하는 걸 counter라고 하거든요. 맞서는 거. 그래서 이 접두사는 영어 전치사로 다른 걸로 나타내자면 against 정도 돼요. 자, 그래서 공격이 attack, counter attack이 반격. 그게 반격이에요. 그래서 복싱 경기에서 한 명이 선수가 치는데 맞받아 치면 그걸 counter punch라고 그러죠. 그래서 counterproductive라고 하면 얘는 생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반생산적인 거니까, 자, 봐요. 앞에서 방금 비생산적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약간 다르겠죠. unproductive라고 하면 생산성이 좀 없는 비생산적인 거고, 얘는 비생산적인 정도가 아니죠. 그거보다도 더 물러나야 되잖아요. 얘는 역효과를 내는 이런 말입니다. 원래 수험생활이 힘들어요. 무슨 괴성을 지르냐 저렇게. 여러분은 근데 수험생활을 오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태가 아주 그냥 밝고 맑은 아이들이라 전혀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은데. 6번 해보시죠. 이 정도 되면 읽기 괴로워요, 그죠? 뭔가 가다가 빨리 뭐가 딱 나와서 좀 모양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가도 끝없이 가면 끝까지 결국 못 가고 멈춰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번의 문장을 얼마나 읽어드릴 수 있는가가 결국은 독해 능력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길면 힘든 건. 한국어든 영어든 길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은 막 6줄, 7줄로 된 한국어 문장 좀 못 읽어요. 못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도 못 읽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숙제 해왔나? 아는 것 쏘기. 자, raising awareness라고 하면 인식을 높이는 것, 이렇게 됐죠. 아이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from very early age 때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아이들의 인식을 높이는 거죠. 뭐에 관해 쓰냐면
특정한 characteristics에 관해서입니다. 아주 별난 특징에 관해서, 특성, 성격 이런 의미죠. 아주 특별한 성격에 관해서예요. 뭐에 드냐면 SNS에 이런 특별한 성격에 관해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인식을 높여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적인 영향력이 되겠죠. potential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보통 잠재적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미래의라고 해석해도 돼요. potential이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찾으면 보통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likely to라고 되어 있어요. to do도 되고 to be도 되죠. 뭐뭐 할 것 같은, 뭐뭐일 것 같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이라는 얘기니까 보세요. The price of gas 그 다음에 is potentially cheap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석유 가격이 가스값, 가솔린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잠재적으로 싸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potential이란 말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잠재적으로 맞죠. 근데 이럴 때는 우리말에 잠재적으로가 잘 안 어울리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름값이 앞으로 싸질 것 같다. 이러면 좋겠죠. potential이라는 말이 그래서 앞으로 그럴 것 같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그러면 미래의 장기적인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도 되는 거겠죠. 자, 겉보기에 trivial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사소한 하찮은입니다.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도 있겠다. seem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ng가 붙으면 뭐뭐처럼 보이는,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이라는 형용사이고요. AY가 붙으면 부사가 돼서 겉보기에 라는 이런 말이 되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하찮은 행동에 이런 미래의 장기적 효과, 장기적인 미래의 효과는 is crucial 이라는 형용사는 아주 결정적인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자, 6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raising awareness는 children, 아이들의 인식을 높이는 건데 from very early age부터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아이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 뭐에 관해서냐면 SNS의 그 특정한 특성과 특이한 성격과 그 다음에 장기적인 미래의 영향이죠.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에 장기적인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이어서 7번 해보시죠. 얘가 당연히 지금 주어로 쓰인 거겠죠. smaller, 더 작은. 그다음에 inward looking이라고 하면 word라는 말은 어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만 쳐다보는 거냐면 안쪽으로만 쳐다보고 밖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겁니다. 또는 뭐 자기중심적인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이게 참 왜 제가 예전에 그 얘기하면 있잖아요. 우리말에 효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길 수 없다고. 그냥 부모에 대한 애정 이렇게밖에 옮길 수 없는데 이 단어도 우리말로 옮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기적인 것과 관련된 단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선 사람들의 개념에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딱 이기적인 거 하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inward looking이라고 하면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관심 없는, 아예 남의 거에는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게 이기적인 건데
이게 우리말로는 옮기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건 보통 selfish라고 그래요. 이건 자기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남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건 individual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다 그게 그건데, 근데 얘는 남의 일에, 외부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걸 inward looking이라고 그래요. 훨씬 더 이렇게, 그래서 그 이기적인 xenophobic society라고 할 때 이 xeno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요, 이 단어가 접두사로 쓰이면 이거 꼭 alien 같은 이런 말이 되죠. 그죠? alien이 뭐예요? alien이 외부의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쳐놓은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벗어나 있는 것을 alien이라고 그래서 외계의라는 말도 되고요. 그 치는 경계가 국가가 되면 뭐가 될까? 네, 그 국가가 되면 그때는 외국의라고 해야죠. 제노포비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의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입니다. 너무 외국인 혐오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이게 made herself,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디에 도움이 될 수 있냐면 reduce exposure, 이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네요. to disease, 질병에 대한 노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냐면 사람이 자연의 immunity, 면역이에요. 타고난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질병의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생물학자들은 나 말고 이제 외국인을 싫어한다고, 외국인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 집단의 종족을 보존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타고난 본능이 됐다고 설명들을 하죠. 저런 게 없었다가 한번 침탈을 당해서 한 방에 무너진 제국이 잉카 제국 같은 데잖아요. 아, 모르나? 그 잉카가 어마어마한 문명이었는데, 물론 꼭 그 요인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스페인에 아주 소수의 군대가 들어갔던 건데 스페인 애들이 천연두를 창궐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없었던,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딱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린 거죠. 뭐 그래서 삽시간에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당시 잉카는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서 이게 당시 자기 국민들의 지지를 너무 못 받는 정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것도 있고요. 한 가지로만 얘기하겠습니까? 8번 해보시죠. 대꾸를 딱 이루게 이렇게 쓰고 있다, 그죠? Not only require, but also requires라고 써서, 자, 이걸 요구할 뿐 아니라 이것도 요구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고요. exercise라는 말은 발휘하다라는 뜻입니다. 운동하다 말고 발휘하다, 활용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건 뭘 요구하냐면 당신이 조직의 현 상태에 대해서 챌린지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건 구문독해 스타트 편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도전하다 보다 수능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거의 열의 8, 9이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문제 제기하다. 이건 혼자 외우기 아까우니까 챔피언도 같이 꼭 외워두세요. 챔피언은 그러면 문제 제기 안 하는 거다, 그죠? 서로 반대말이니까. 네, 맞습니다.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테이터스 코어라는 말은 뒤에 얘는 이제 라틴어가 되는 건데요. 얘가 현 상태라는 말이에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왜 우리도 특정한 단어들 중에는 영어 아니라 엉뚱한 뭐 스페인어나 이런 것들이 대화 중에 막 쓰이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도 칼피다임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 옛날 라틴어를 가져다가 쓰는 거죠. 자, 그러면 현 조직의 현 상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뭐 해야 되냐면 당신의 internal이라고 하면 내부의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접두사 intern이라는 말이 얘가 안의, 안쪽으로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뭐 인턴 사원 할 때 그 인턴도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 extern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바깥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internally 내부의라는 말이 되면 external이라고 쓰면 예, 외부의라는 말이 되는 거고, 만약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IGE 같은 동사 전미사 붙이면 얘는 안으로 집어넣다라는 얘기겠죠. 내재화하다라고 하면 되죠. 우리말로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하다가 이 관계대명사를 내재화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관계대명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익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externalize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스펠링이 틀렸네. externalize라고 쓰게 되면 그럼 얘는 밖으로 바꾸는 거니까 외재화하다라는 말이 되죠. 당신 내부의 그런 현 상태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 한번 볼까요? 어렵다. opponent이라고 쓰면 무슨 말이죠? 이거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예, 상대방 한 번 나왔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 OPP가 반대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PP를 써서 왜 oppose라고 쓰면 얘가 반대하다라는 이런 말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주체를 나타내는 말 붙여서 반대쪽 사람, 상대방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상대방이 틀림없이 공격할 거거든요. 상대방이 공격할 거고, 그 다음에 비판할 거고, 그리고 비난할 거니까 동사가 1, 2, 3로 돼 있네요. 자, 그 상대방이 틀림없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할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장점은 얘가 주어겠죠. 근데 뭐의 장점이냐면 proactive 하는 것의 장점, one's own dirty laundry 하는 것의 장점, and 그리고 telling on oneself 하는 것의 장점은 이렇게 되고 동사겠네요. 얘가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to ignore는 형용사를 꾸몄으니까 부사적 용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흔히 해왔던 방식으로 너무 중요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어렵다. 그죠? proactive 한다라는 말이 proactive라는 말은 앞으로 나가서 행동하는 거군요. 항상 앞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얘는 주도적인, 선도하는 이런 뜻을 가지는 형용사입니다. air라는 단어가 방송하다라는 뜻 갖고 있죠. 그래서 방송 중을 on air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airing이라고 하면 알리는 것, 방송하는 게 되는데 뭘 알리는 거냐면 자신의 더러운 세탁물을 알리는 겁니다. 더러운 세탁물이라는 건 겉으로 깨끗하게 하고 다니지만 집에 가면 지저분한 세탁물 잔뜩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될까요? 숨기고 싶은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말로 뭐 치부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이런 얘기가 됐죠. 자, 세 번째 tell on somebody라고 쓰면요, 이러면 이 somebody에 관해서 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얘에 관해서 일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르다, 일러 바치다, 고자질하다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는 것. 상대방이 틀림없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거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이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의 장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의 장점,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죠. 그죠? 스스로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거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도 지문에서 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쉬운데 지문에서 안 보고 이렇게 문장을 딱 떼놓으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10번 한번 해볼까요? 문장 어렵다.
뭐 별것도 아니고 화면 하나 넘어간 걸 깜짝 놀래고 그럽니까? 무슨 금광이라도 발견한 사람들처럼 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다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생각을 조금 바꿉시다. 소통하다 말고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다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I can communicate my English skills to you 라고 쓰면 내가 내 영어 지식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지, 이렇게 해야겠죠. 의사소통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끼리만 하지 않고 사물끼리 통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Two rooms are communicated 이라고 쓰면 두 개의 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통해요 라는 말이에요. 아, 우리말에 통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네요. I can't communicate with my mom. 우리 엄니 뒤지게 말은 통해.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엄마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일반적으로 의사소통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1차적으로 우리말로 옮길 때 전하다, 전달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1번 그 비전을 전달하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전하는 건 거의 항상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거의 항상 의미하는데 민스는 이렇게 뒤에 목적으로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동명사를 쓰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and 뒤에 3번은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학교 내신 시험 범위면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을, 비전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건 늘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1번 뭘 의미하냐면 putting in writing, 글쓰기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얘기는 글로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put이라는 말이 어디에 놓다 두다 말고 얘가 두 가지 뜻이 있다면, 놓다 두다 말고 또 하나가 표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express의 의미를 가지죠. express가 이렇게 표현하다라는 뜻이거나 또는 고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삿짐 센터가 됐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론 저는 알고 있지만 고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속 배달이라는 뜻에서 익스프레스가 그 택배회사 이름으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연방 택배회사라고 Federal Express를 붙여서 FedEx라고 하는 거예요. FedEx라는 회사도 뒤에 익스프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주가 바뀌면 배달 안 해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싶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주가 우리나라만 하잖아요. 왜? 우리도 독도 택배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추가로 요금 받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은 주가 넘어가면 그 택배는 보내주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넘어다니면서 배달해 준다고 피드럴 연방 고속 배달 회사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줄여서 페덱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커피를 고속으로 추출하는 걸 에스프레소라고 부르는 거죠.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 말이잖아요. 원래 커피를 천천히 필터 같은 데 내려 먹었던 거잖아요. 다 터키 같은 데는 커피 가루 넣고 주전자에 넣어서 우려 먹었던 거고, 일본 같은 애들은 필터에 커피를 걸러서 먹었던 거고, 그런데 이탈리아의 한 똘똘한 천재 같은 저 같은 애가 이 고압의 스팀으로 커피를 빠르게 추출하는, 오래 천천히 추출하면 맛이 떨어지거든요. 녹차 생각해 보세요. 오래 두면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압을 아주 빠르게 추출하면서 그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탈리아 말로 에스프레소, 영어로는 그게 익스프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put in writing이니까 글로 쓰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며 왜 가는지, 즉 이게 뭐예요?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에 대해서 글로 써서 그 다음에 distribution은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는 전달하겠죠. 그 말을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걸 organization wide니까 전 조직에 다 전달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having executives가 개인적으로 설명하게 하는데, 이거 흔히 여러분 무슨 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executive는 회사의 이사진입니다. 이사진들이 개인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have를 여러분 사역 동사라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에 뭐가 왔어요? 동사 원형이 온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게 하는데 그 비전과 그 정당성을,
이 비전과 왜 이 비전이 옳은지를 누구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죠. 좀 어렵네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Communicating the vision, 이 비전을 organization 멤버들에게 전달한다, 소통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달한다라는 건 늘 의미하게 되죠. 하나는 1번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를 글로 표현하고, 그 다음 2번 그 글로 표현한 것을 전체 조직에게 다 배포하고, and 3번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전과 그 정당성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르륵 읽어낼 수 있으면 수능 문제없이 1등급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동명사구까지 설명을 했습니다.